안녕하세요. 밀터치입니다. 바다 낚시 후에 낚시딜 세척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서 오늘 이제 아주 자세하게 여러 가지 이제 설명드리고자 이제 방송을 하게 되었고요. 우선은 낚시를 갔다 온 후 꼭 민물을 세척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납둬도 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꼭 세척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왜냐면 염분은 닐의 내부나 외부를 녹이나 부식을 만들기 때문에 한번 낚시 갔다 오거나 또는 해풍만 맞아도 녹부식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세척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세척을 할 때 스타드랙하고 메커니컬을 꼭 잠그는 이유는 스타드랙 밑에는 이제 1A라는 부품이 들어가게 되고요. 메커니컬도 보통 이거는 스틸의 제품인데 이제 이쪽에 달려 있죠. 잠그는 이유는 그 안에 이제 베어링이라든가 구리스가 도포되어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닐이 이제 안쪽으로 흡수할 수 있는, 침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막아줌으로 해서 민물 유입을 조금 막아주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A 부분에 이제 구리스가 도포가 되어 있는데 변질을 막고자 이제 보통 스타드랙이나 메커니컬을 잠그는 이유고, 또 다른 이유는 잠그게 됨으로 해서 이제 다른 부분들이 정상 작동이 되는지 뭐 그런 것도 뭐 확인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닐터치 같은 경우는 스타드랙이나 메커니컬을 꼭 굳이 그렇게 세게는 안 잠가요. 만약에 이렇게 오픈이 돼 있었을 경우는 그냥 뭐 한두 바퀴 요 정도만 감고 그냥 세척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척이 끝난 뒤에는 오픈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오픈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이게 붙어버려서 이제 잘 안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완전히 오픈하지 말고 한두 바퀴 정도는 이렇게 감아 주시는 게 좋아요. 가장 중요한 이제 세척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척을 할 때 찬물로 해야 되는지 따뜻한 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따뜻한 물로 할 경우는 구리스에 변질이 생기거나 구리스가 이제 조금 흐물흐물해질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물로는 하는 게 안 좋고요. 최대한 찬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압에 대해서, 수압이 너무 센 걸로 뭐 세척을 했었을 때는 문제점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네벨라인더 같이 오픈되어 있는 곳에 수압이 센 걸로 세척을 할 경우는 구리스가 다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수압이 센 걸로는 비추천이고요. 수압이 어느 정도 좀 약한 걸로 해서 방향은 상관없어요. 돌아가면서 외부 염분만 깨끗이 제거해 주면 되는 거고요. 보통 닐터치 같은 경우는 5초에서 10초 정도 그 정도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는 구리스가 잘 도포가 돼 있기 때문에 내부는 신경 쓰지 않고 외부만 세척을 하는 경우가 이제 보통 많은데요. 염분 중화제를 사용해줘도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만 닦아주면 되기 때문에 굳이 염분 중화제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풀라인, 이제 스풀하고 라인을 세척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자면요. 닐터치 같은 경우는 라인줄을 어느 정도 짧은 시간에 교체를 해주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라인줄을 뭐 굳이 세척을 하지를 않고요. 뭐 라인을 이제 스풀을 빼서 세척을 했을 경우 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단점이 뭐냐면은 스풀을 뺐으면은 기어의 정렬이 틀어지게 돼요. 그런 상태에서 세척을 하다 보면 핸들이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기어의 마모도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세척을 할 때는 스풀을 껴주는 게 좋고, 또 다른 이유는 안에 보시면은 이제 구멍이 있어요. 이쪽으로 해수가 침투했을 경우 내부 구리스가 이제 빨리 사라지거나 변질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프를 꼭 빼서 세척을 해주는 거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꼭 스프를 끼고 세척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커버도 세척을 해도 괜찮은지, 또한 메커니컬이라든가 이제 사이드 커버 쪽 베어링 세척을 해줘도 괜찮은지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베어링 내부에는 구리스가 들어가 있어요. 굳이 세척을 해서 뭐 구리스의 변질이라든가, 내부도 이제 부품을 보시면은 안에 이제 부품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데 건조가 잘 안 될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이 안쪽까지 세척을 꼼꼼히 해주셔도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안 해주는 것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염분이 많으면은 해주는 게 좋고, 굳이 많지 않으면은 깨끗한 칫솔로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우선은 세척하는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닐 세척에 있어서 수압은 보통 이제 한 요 정도가 가장 적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서 손으로 들고 이제 세척을 하는 것보다는 머리 위에서 떨어지는 뭐 해바라기 샤워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수압이 낮은 걸로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닐의 방향은 중요하진 않아요. 단지 수압이 이제 우선은 중요한 부분이고요. 노브도 염분을 깨끗이 닦아주는 게 좋고, 닐도 돌려가면서 최대한 깨끗이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기를 털 때 닐을 떨어뜨려서 이제 파손되는 거를 최대한 조심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정도만 세척을 해줘도 외부에는 이제 염분이 다 제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잘만 말려주면 돼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세척하는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닐의 내부에 구리스가 얼마만큼 도포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많은 차이점이 있게 돼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세척하는 방법은 보통 일반적인 세척 방법이고, 내부가 구리스가 잘 꼼꼼하게 도포가 되어 있는 일 경우 이 정도만 해줘도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내부에 구리스가 없다면은 조금 더 꼼꼼하게 해줄 필요는 있는데요. 꼼꼼하게 해준다고 해도 내부에 들어간 해수는 염분의 농도만 옅어졌다가 다시 마르면서 염분의 농도가 진해지면서 녹부식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닐의 내부에 구리스가 얼마만큼 도포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세척 방법은 많이 틀려지는데, 보통 이제 이 정도 보여드리는 거는 닐터치에서 보통 작업된 닐들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구리스가 꼼꼼히 이제 도포가 돼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세척에 대해서 내부까지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여드린 거고요. 뭐 시간적으로 딱 보여드리자면은 이 정도면은 닐터치에서 작업된 닐들은 이 정도면은 낚시 갔다 오셔서 세척을 해주는 시간이나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정도면 세척은 끝이에요. 스풀 세척을 할 때 스풀을 이제 스풀에 감겨 있는 라인줄을 오래 쓰고 싶어서 스풀을 물에 담그시면은, 스풀에는 보통 이제 베어링이 들어가는 스풀이 있고 베어링이 들어가지 않는 스풀이 있어요. 그럴 경우 베어링이 들어가게 된 스풀들은 물에 담그는 거는 좋지는 않고요. 정 스풀을 세척을 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뭐 종이컵 한 장으로는 흐물흐물해지기 때문에 두 장이랑 세 장 정도 칼로 이제 오려내 주고요. 스풀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물을 이제 맞추고요. 조금만 떨어지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냥 놔둬주세요. 원래 이거보단 조금 물줄기가 가늘어야 되는데 지금 닐터치 샵에서는 이게 가늘기가 최고네요. 이 정도만 담가줘도, 이 정도만 세척을 해줘도 베어링에는 보통 안 가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세척 이후 이제 건조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낚시 릴 같은 경우는 내부 구리스가 이제 도포가 돼 있습니다. 구리스의 변질에 따라서 릴의 이제 수명도 결정되는 거고, 내부 부품의 마모도라든가 데미지도 이제 쌓이거나 덜 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척도 중요하고 건조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건조를 할 때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어요. 보통 선풍기나 건조기나 자연 건조 등등등이 있는데, 따뜻한 바람으로 이용하는 건조기는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구리스의 변질이 더 빨리 증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건조기는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선풍기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자연 건조겠죠. 자연 건조할 때 이제 방법이 있는데, 릴에 상처라든가 다른 낚시 갔다 온 용품들 상처 안 생기게, 그리고 이제 신문지가 물을 흡수했었을 때 그 물을 밑에 바닥에다가 수건을 깔아주게 되면 수건이 또 흡수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닥에다가 수건을 깔고 그 위에 신문지를 깔아준 다음에 낚시 갔다 오신 뒤에 이제 낚시 용품들 있잖아요. 뭐 시계가 됐든 뭐 선글라스, 뭐 낚시딜, 그 다음에 이제 낚시 용품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세척 이후에 이제 건조를 해주시고 올려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얇게 신문지를 한두 장을 또 덮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신문지는 물을 흡수하는 데 있어서 탁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주시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 그늘에서 3일 정도만 말려주시면은 완전 건조가 되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다른 부분으로 건조할 필요는 없고요. 꼭 3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건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릴 같은 경우는 숯불 장착하시고요. 그러니까 사이드 커버 장착을 하고 썬버도 한두 번 눌러주시고 핸들도 한두 번 돌려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혹시나 모르게 이제 세척을 했었을 때 염분이 제거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냥 이 상태에서 말려주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썬버 양옆에 이쪽 부분에 염분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말려주게 되면은 녹부식이 생긴다거나 붙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떨어뜨려 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풀은 꼭 장착을 하고 핸들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낚시 전후에 있어서 구리스 도포라든가 오일 도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거냐면요, 구리스가 없는 상태에서 낚시를 갔다 와서 릴의 데미지가 쌓이는 것보다는 구리스가 도포되어 있는 상태에서 낚시를 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갔다 와서 구리스 도포해봤자 이미 녹부식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구리스가 도포되어 있는 상태에서 낚시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구리스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세척하는 방법도 설명드렸는데, 수압이 센 게 아니면은 구리스가 잘 떨어져 나가지가 않아요. 오일이라든가 묽은 구리스를 사용했을 경우는 또 틀리겠지만, 그 정도의 구리스를 사용했을 경우는 그렇게 잘 떨어져 나가지가 않기 때문에 낚시 갔다 온 뒤에도 구리스 오일 도포는 하실 필요는 없어요. 굳이 만약에 정 하신다고 하신다면은 어느 부분 해주면 되냐면요, 스풀을 빼고 이쪽 스풀 샤프트 스풀 축에다가 오일을 살짝 뿌려서
비벼준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베어링이 안 들어갔는데요. 베어링이 들어간 일들은 조심해 줘야 되는 게, 오일을 뿌려서 그 오일들이 베어링 내부로 들어가는 건 안 좋아요. 베어링 내에는 구리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일이 흘러 들어가는 거는 비추천이고요. 손에다가 묻힌 다음이라든가 아니면은 뿌려서 오일을 뿌려주고 안에다가 이제 장착을 했을 경우 기어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뭐 스프레이 회전력도 증가가 될 뿐더러 녹부식도 이제 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테두리 같은 데에다가 구리스를 도포해줘도 되고요. 묽은 구리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의 다른 오일들을 도포해줘도 상관은 없는데, 구리스는 섞이게 되면은 특성이 깨지게 돼요.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구리스가 있으면은 그런 구리스로 계속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 구리스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거는 완전히 비추천이고요. 사용하시는 부분 그런 구리스로 그냥 쭉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세척 이후 뭐 구리스 도포 다 좋은데요. 가장 중요한 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낚시 갔다 와서 항상 닦기만 하세요. 그게 왜 안 좋냐면은 외부라든가 이런 부분들 매번 닦기만 하면은 구리스가 없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보통 공장에서도 청소할 때 기계에다가 기름칠 먹인다고 하잖아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구리스를 흡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뭐 왁스라든가 코팅을 한다던가 뭐 차에 대해서 이제 외부 도장을 많이 하시는데 낚싯일 또한 마찬가지예요. 계속 닦아만 내면은 표면에 염분이 묻었을 때 그 다음에 세척했을 경우 탈색이 된다던가 부식이라든가 녹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외부에 그 정도 구리스가 있다면은 구리스를 한 번씩 도포해 주는 것도 좋아요. 뭐 미끄럽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뭐 구리스를 먹여준다는 생각으로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구리스를 발라주시고 안경 닦는 걸로 이제 뭐 닦아 주신다던가 그런 식으로 관리해 주는 방법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걸로 이제 바다 낚시 이후에 낚시닐 세척, 그 다음에 건조, 그 다음에 그 이후 관리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부족하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도 분명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자세하게 상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닐터치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네, 그럼 감사합니다.